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주자입니다. 이제 점심시간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영상을 하나 남겨봅니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벗어나서 ETF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게요.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말고 ETF 하면 어떻게 하느냐. ETF도 뭐 국내가 있고 미국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게 많아요. ETF도 굉장히 많아. 보니까 뭐 한 수천 개 되는 것 같아. 미국 것만 해도 한 3천 개 되는 것 같아요. ETF가.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뭐 S&P 500, 나스닥 100, 뭐 이 정도 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하려면은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표적인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너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판 깔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뭐 ETF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뭐 삼성전자 못지않게 한 수천 개 영상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3전 빠고 3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ETF는 막 간혹 어쩌지 한 번씩 할 겁니다. 좀 궁금한 사항들, 특히 또 이런 분이서 국내 상장된 게 나을지 아니면은 미국의 ETF가 나을지 이런 고민도 많아요. 계속 뭐 요즘 사상 최대치 찍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쪽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투자해 볼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저 또한 ETF를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요. 상당히 좋고 나름대로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또 뭐냐? 뭐 우리가 보통 투자긴 투자하지만은 여기 뭐 수수료, 세금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민감하더라고요. 수수료, 세금. 실제 우리가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수수료하고 특히 세금에 굉장히 세금 민감하죠.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목표 수익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그 예탁 결정에 따르면은 올 들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SPY죠. 스파이 ETF. 여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외로. 여기 한 3억 8,600만 달러를 순매수에 따라가요. 순매수에 따라 합니다. 그리고 QQQ 쪽에도 많이 했죠. 순매수 규모가 3억 2,900만 달러. 대표적인 게 SPY고 QQQ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가운데 각각 5번째, 8번째로 많은 순매수입니다. SPY ETF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미국의 이거 대표 지수죠. S&P 500 지수를 추종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통상 우리가 뭐라 하냐, 스파이라 불러, 스파이라 부르고, QQQ는 주로 이제 미국의 성장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100, 이 지수가 이제 기초 자산이에요. 이쪽으로 가죠. 나스닥 100, QQQ는 나스닥, 스파이는 S&P.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투자자들이 그 스파이하고 QQQ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왜 투자를 할까? 수익률이죠, 수익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그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완화 정책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가 현재 사상 최고치 찍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S&P 500이 벌써 올 들어서 한 19.6%나 올랐어. 19.6%나 많이 올랐죠. 나스닥 100 또한 보니까 20.7%나 올랐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수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그 스파이와 QQQ도 그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현재 이제 기록 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이제 8.4%고 미국의 절반도 되지도 않아 보니까. 그러면 성장성이 높은 미국 ETF로 돈이 몰리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그 코스피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해요. 삼성전자 이외에는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미국 관련된 주식 하라는 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일단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스파이하고 QQ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 증시에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ETF가 있어요.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그 국내 ETF 종류는 다양하지 않았는데 현재 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하거나 뭐 환해치된 상품뿐이어서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고, 지난해 이제 해외 주식 붐이 일어난 덕분에 이제 증권사들도 앞다퉈 가지고 이제 관련 ETF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타이거 미국 S&P 500 이게 있고요. 킨덱스 미국 S&P 500이 있고요. 상장됐죠. 지난 8월에. 올해 4월에는 KB스타 S&P 500이 나왔고, 뭐 코덱스 미국 S&P 500 TR 뭐 이게 또 나왔습니다. 계속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 나스닥 100 추종 상품이 또 뭐 있냐? 킨덱스도 있죠.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 KB스타도 있어요. 그러니까 킨덱스게 있고 KB스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지수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뭐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가 있네. 빅 액티브, BBIG 액티브라는 게 또 나와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일단은 국내 ETF하고 미국 ETF 모두 미국 지수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상품이에요. 거기선 같아. 그건 똑같다. 그 세부 구성 종목에선 차이는 있지만은 기초 지수와 ETF 간 수익률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운용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와 미국의 유불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차이에서는 뭐 미국 걸 할 필요는 없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크게 환율, 수수료, 세금 이거죠. 뭐 환율, 수수료, 이 세금이에요. 세금. 그 환율 측면에서는 보면은 국내 ETF는 그 원화로 투자하는 상품이죠. 원화로 우리 국내 ETF 원화로 할 테고 미국 ETF 당연히 달러로 하겠죠. 그 원화로 투자하는 국내 ETF라도 환노출이 있어요. 환노출 형태라면 달러로 투자하는 미국 ETF와 수익률 차이는 뭐 크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환 해지된 그 국내 ETF라면은 그냥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서 약간 유불리가 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기 원화 약세죠. 원화가 약세일 때는 환해지가 불리한데 하락기가 있어. 하락기 원화 강세. 이때는 이제 환해지가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막 원화 강세 이때는 이제 환해지된 건 제품을 해놓으면은 나름대로 이득이 좀 보겠죠. 원화 강세. 일단은 그 상품명 뒤에 H가 붙어 있어요. H 보면은 이렇게 H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해지된 거예요. 환해지 상품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환 노출이고 뭐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 ETF 중에 뭐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H가 있다면 이 상품은 환해지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수료에도 보면 총보수,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 이런 게 있어. 총보수, 환전, 거래. 총보수는 ETF를 운용하는 그 자산 운용사가 상품을 운용하는 대가로 받는 돈인데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별하는 그 펀드는 약간 총보수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지수를 자동적으로 추정하는 ETF는 대체로 이제 총보수가 싼 편이죠. 그 상품보다 차이가 있는데 국내, 미국 모두 거의 0.1%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환전 수수료가 있죠. 환전. 그러니까 국내 ETF가 저렴한 편이죠.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려면 개인이 환전해야 돼. 달러로. 그리고 국내 ETF는 기관이 대량으로 환전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쌉니다. 그래서 국내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운용사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지도 않아. 그래서 국내 ETF가 이런 점은 좋다. 근데 거래 수수료는 거래 창구에 이제 내는 수수료인데 최근 증권사들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현재 국내 뭐 미국 모두 거래 수수료 비중은 현재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차익에 따른 그게 더 중요하다. 매매 차익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매매 차익에 따른 그런 어떤 게 유리한지. 여기 또 세금이 중요하거든. 세금 상당히 중요하다. 세금이 또 뭐가 있냐? 뭐 거래세, 양도소득세, 뭐 배당소득세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국내 ETF의 경우에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 역시 거래세는 거의 없다. 뭐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ETF도 주식처럼 배당을 받아요. 이 ETF의 그 배당을 보통 뭐라고 하냐? 분배금이라고 해요. 분배금. 우리 주식은 배당이라는데 여기는 분배금이라고 한다. 그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하고 미국하고 모두 15.4%야. 15.4%. 그럼 배당 소득세가 14%고요. 여기 지방세 1.4%가 있어. 그래서 15.4%고 하여튼 이런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럼 ETF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국내나 뭐 미국이나 약간 종류가 약간 달라요. 국내 ETF는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지만은 그 파생 상품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그 보유 기간 과세라는 명목으로 배당 소득세를 매긴다 하더라고요. 배당 소득세.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15.4%를 원천 징수한다.
여기서 이제 매매 차익은 매수와 매도 가격 간 그 차이가 있어요. 매수와 매도 간 차이가 있는데, 또는 그 보유 기간 중에 과세 표준 기간의 그 가격이 증가분 중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법이 상당히 좀 복잡할 듯 하면서도 좀 아리송한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번 한번 들어보고 배우셔야 돼. 모르면은 뭐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봐야겠죠. 그 미국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매겨져요. 양도소득세. 골 때리죠. 양도소득세 있어요. 매매 차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잖아. 250까지는 250 세금이 없다. 근데 250을 초과하면은 이 세금이 붙어요. 22%. 20인데 여기에 만 양도세 20%가 있고 지방세가 2% 있어. 그래서 22%가 세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ETF는. 이렇게 세율만 놓고 보면은 국내 ETF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국내에 또 뭐가 있냐? 결정적인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다. 하여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세금 뜯어내려고 아주 우리나라는 길을 씁니다. 하여튼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ETF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을 넘으면은 그 초과분을 이제 근로소득과 합산해요. 그래가지고 종합과세 때리는 거예요. 종합과세는 과표에 따라서 보통 6에서 42%까지 있다는데, 누진세율이. 쉽게 말한다면 국내 ETF 매매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세금이 겁나는 겁니다. 세금이 겁나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세금. 이렇게 4억, 예를 들어서 5억을 벌었어. 2천 떼고 4억 8천에 4천만 원 더해가지고 42% 세금 때린 거야. 그러니 세금이 이렇게 1억 8천5백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상장 ETF로 예를 들어서 5억을 벌었다. 결국은 이 세율이 15% 하니까 1억 4백이고, 결국 세금 차이가 8천만 원 차이 난다. 이러니 이제 결국 국내 ETF에다 투자하면은 또 이런 점이 또 약간 불리하다는 거죠. 만약에 매매 차익이 크다면은 거예요. 매매 차익이 크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말한 것처럼 이제 과표 기준상의 소득이 4천만 원인데 여기 ETF 투자로 막 7천만 원 정도 매매 차익을 올렸다. 7천만 원 올렸어요. 매매 차익을. 그러면은 전 매매 차익 7천만 원 중에서 여기서 2천만 원 전 뭐 결국은 배당 소득세 14% 부과되겠죠. 그럼 2천만 원 빼면 5천만 원의 초과분이 있어요. 이 5천만 원에다 4천만 원을 더해서 9천만 원이 되겠죠. 이 9천만 원에 대한 전 종합과세를 하면은 세금이 1,940만 원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스파이나 QQQ 같은 그 미국 ETF에 이제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매매 차익 7천만 원에서 이제 25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여기 한 뒤 이제 20%의 양도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단일세율. 근로소득 4천만 원에 대한 세금까지 합하면은 한 1,84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융소득이어도 미국 ETF 직구가 국내 ETF보다는 세금이 저렴한 거죠. 이 종합소득세 그 최고 과표 구간이 5억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올렸을 경우에는 총 세금이 아까 말한 것처럼 1억 8,580, 미국은 1억 422만 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벌면은 확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매 차익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이제 기본 세율이 낮은 국내 ETF가 낫다. 국내 ETF가. 여러분들 보세요. 뭐 내가 2천만 원도 못 버는데 굳이 뭐 해외 갈 필요 있어? 그러면은 국내 ETF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미국 ETF는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겠죠. 매매 차익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국내 ETF는 세금을 원청 징수하지만은 미국 ETF는 세금이 없다. 그렇죠? 250만 원 미만은 아예 미국은 없죠. 공제를 해버리니까. 이렇습니다. 반면 차익이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다. 그러면 국내 ETF의 세금이 저렴해요. 국내가 좋다. 국내 ETF가 좋다.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들 그 본인의 투자금하고 목표 수익률을 따라서 이제 상품을 잘 정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겁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다 ETF로 그러면 2천만 원 밑으로 끊어가지고 매매 차익을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최대한 이제 세금을 이제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많이 팔지 말고 매년 조금씩 팔아야겠지. 2천만 원씩 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절세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헷갈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더 좋은 자료 찾아봐서 자꾸 공부하면은 머릿속에 쏙쏙 박힙니다. ETF에 관심 있는 분들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